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지금까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심리적 기법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데 행동경제학이 인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외환 거래, 그리고 FX 마진과 통화 선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외환 거래는 말 그대로 외국 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녁 뉴스를 보면 마지막으로 일기예보를 하기 직전 주식시장 소식과 함께 원달러 시세를 알려주는데 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원달러 시세가 되겠지요. 외환 투자 관련 소식이나 지식을 듣다 보면 FX라는 말을 심심찮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외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FX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한때 FX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뉴스에서 FX라는 말을 사용하면 뉴스 화면에는 신기한 비행기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날지요.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말하는 FX는 파이터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FX와는 거리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FX는 포린 익스체인지 딜링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외환 거래를 말합니다. 달러나 유로, 엔화 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간단히 FX 또는 포렉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텔레비전 오후 뉴스 말미에 전해주는 원달러 시세를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외국 돈과 또 다른 외국 돈 간의 교환 비율도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을 말할 때 1달러가 1190원이라고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의 가치를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표시하기 때문이지요.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을 0.000839달러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환율을 표시할 때 미국 달러의 가치를 우리나라 돈처럼 자기 나라 화폐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미국 달러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유로가 1.08달러라고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환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면서 호가를 부르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격이 환율 시세가 됩니다.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올라가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내려가지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나 영국 파운드화, 유로존의 유로화를 거래할 때에도 환율이 시장에서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겠죠.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를 매개로 한 계산식에 의해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화와 일본의 엔화 사이의 환율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달러는 1162원 65전, 엔화로는 108.73엔이었습니다. 1달러가 108엔이니까 100엔은 100엔을 108로 나누면 달러로 환산됩니다. 1달러는 1162원이니 달러로 환산된 엔화에 다시 원화 환율인 1162원을 곱하면 1069.3이 나오죠. 2019년 11월 100엔은 1069.3원임을 보여줍니다. 이래는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69.3전이란 뜻이겠지요. 외환시장에는 여러 가지 외환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FX 마진입니다. FX 마진 거래는 스팟 시장과 같은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거래와 같은 파생 상품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TV 뉴스에서 비춰지는 은행 딜링룸을 통해 외환 시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은 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물론 대기업들도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외환거래 참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FX 마진은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X 마진 거래의 특징은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졌고 개인을 겨냥한 상품이니만큼 비교적 소액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특징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FX 마진 역시 레버리지를 이용해 소액으로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FX 마진은 파생 상품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같은 일정한 거래소가 없는 장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은 개인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서 FX 마진은 유사 해외 선물 거래로 규정해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과 같은 지수 선물 거래를 할 때 만기일이 되면 상장된 상품은 소멸되고 투자자들은 투자일 당시 가격과 만기일 당시 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받습니다. 그런데 해외 통화 선물 거래에서는 만기일이 되면 실물을 만기 당시 가격으로 사거나 팔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물인수도라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실물인수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일이 되면 강제로 미결제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FX 마진 거래는 해외 통화 선물이나 현물 거래처럼 실물 화폐를 주고받는 대신 코스피 지수 선물처럼 차액을 정산합니다. 마진 거래 규모는 일라당 10만 달러인데 이처럼 큰 금액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데 많은 위험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차액만 정산함으로써 그러한 비용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 선물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액을 정산하지만 FX 마진 거래는 화폐라는 실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물인수도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팔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